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 혹시 잘 알고 있으신가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진단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경제적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보험 못지않은 암 환자 국가 지원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내용은 없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와 주변인들,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있는 분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치료기간,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겠지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 중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 보편적인 지원 제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 정말 훌륭한 국가 지원 제도라고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산정특례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서 첫 번째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암 외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난치 질환 환자분들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 외상 환자분, 심지어 중증 치매 환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산정 특례로 등록된 중증 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딱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고가 의료 장비인 CT, MRI, PET 사용 및 약재료가 포함이 되며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암을 진단받아 이미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셨는데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료받는 병원의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여기까지도 제가 최근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적으신 분이고요.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9만원입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이건 1년 합산 금액이고요. 내가 만약 1분위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부담금 89만원을 제하고 추가 금액을 전부 부담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렇다 하더라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826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만 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9분위로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2천만원이라면 525만원을 제외한 1475만원에 대해 공단에서 상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건보공단 1577-1000번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이 미리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되었을 경우 80%를 지원해주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인 가구일 때는 120만원 초과 시 70%, 2인 가구일 때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이 초과될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60% 비율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미용, 성형, 도수치료, 간병비 등이며 민간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차감한 뒤 계산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2년 15세 이상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성인 암 환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소아 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 암 환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 환자는 백혈병 3천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2천만원이고 성인 암 환자는 전체 암종이 해당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급여, 비급여 모두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한 질병 혹은 부상, 여기서는 암이 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79만 4천원, 4인 기준으로는 457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혜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산청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이었지만 여기에선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긴급복지 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일한 상병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지원이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라면 2년 이내, 상이한 상병이라면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이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해당이 되고요.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요.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암 환자 혹은 그 가족 친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책과 서비스 4가지만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의사가 이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는 암 가족력 보유자분들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영업이 목적이었다든지 암보험을 팔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암보험 상품을 들고 나와서 영업을 했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암 환자 무료 혜택을 소개해드렸고요. 암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암은 가족력, 특히나 직계가족에 암 이력이 있다면 나 역시 암 발생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암보험을 비싸게 판매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보험회사도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정말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은 이 변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암 가족력, 특히나 직계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회비용으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암보험은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 둘이 가장 중요하고, 회사별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곳을 골라야 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암 가족력이 많은 분들은 꼭 가입을 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입하신다면 다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듯 국가 지원 제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억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윳돈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국가 무료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혜택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한다고도 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해보면 저는 솔직히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나 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